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정상화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 범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당한 재외국민에 대한 재외공간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의 외환거래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뉴욕시 정부가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티켓 남발을 막기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정상화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양국은 54년 5개월여 만에 대사관 재개설에도 합의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서로 등 돌린 채 있던 미국과 쿠바. 지난해 12월 17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를 전격 선언하면서 양국 관계 개선 또한 급물살을 탔습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성명을 통해 미국과 쿠바의 외교관계 복원을 공식으로 선언했습니다. Today, I can announce that the United States has agreed to formally re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Cuba and reopen embassies in our respective countries.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혁명을 이유로 쿠바와 1962년 단교한 이래 미국은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복원하게 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사관 재개설 등 양국 국교 정상화에 대해 미국이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래를 향한 역사적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대사관 재개설 시기는 올 여름이며 존 케리 국무장관이 대사관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쿠바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외에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공식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바 국영TV는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대사관 재개설 시점은 이르면 오는 20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간 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 범위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무려 470만에 달하는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영관리, 전문직 노동자의 시간 외 수당 청구 가능 소득의 상한선을 현재의 연 23,660달러에서 내년에 54,440달러로 높일 것을 노동국에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실행되면 약 468만 명의 해당 직종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의 관리직 노동자와 패스트푸드 식품점의 부지점장급 노동자들이 대표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임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기업들은 이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미소매업협회는 성명에서 고용 비용 증가 이외에도 관리자급 직원들의 업무 유연성을 위축시키고 고객 응대 업무에 지장을 주는 등 생산성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며 결국 일자리 창출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위스콘신주를 방문하고 이번 시간 외 수당 적용 대상 확대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3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공화당의 14번째 후보입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대선 출마 선언에서 특히 강한 리더십과 정의를 부각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30일 자신의 모교인 리빙스턴 고등학교에서 1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강력한 리더십과 미국의 가치 회복 등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백악관은 물론이고 기존 정치권까지 비난하면서 유권자들은 강한 리더십과 단호함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1962년 뉴욕에서 태어나 델러웨어 대학교를 거쳐 시튼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1997년에는 모리스타운의 프리홀더와 의장을 역임했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뉴저지주에서 연방검사로 활동했습니다. 또 2009년 뉴저지 주지사에 당선된 후 2013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이날 크리스티 주지사의 출마 선언에 따라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 의사를 밝힌 공화당 후보는 총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제프 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랜드폴,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 등 쟁쟁한 후보도 많아서 이번 대선 후보 경선은 유례없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한국 국회 회기가 바뀔 때마다 재외동포 보호 관련 법안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개도 없었죠. 위급한 상황을 당한 재외국민에 대한 재외공간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을 포함한 여러 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 및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 양 의원 측은 연간 해외 여행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재외동포가 750만 명에 달하지만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근거법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외 긴급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국외 긴급 상황 때 신속 대응팀과 국제 구조대를 파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해외 위난 상황에 따른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확립한다는 취지입니다. 양창영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를 초월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외국민 보호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토대로 미흡한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의 외환 거래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송금 금액의 제한이나 사전 신고 의무가 대거 폐지될 전망입니다. 특히 유학생 가족과 수출입업자 등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해외 송금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외환제도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과도한 외화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양한 사전 신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특이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유학생 자녀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를 포함해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 송금 시 연간 5만 달러 또는 하루 2,000달러 이상일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었지만 이런 제한이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거래자가 실명 확인을 거쳐 은행에 거래 사유만 밝히면 외화를 송금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 금액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상계나 제3자 지급 등 실제 외환의 이동이 없는 비전형적인 거래의 경우는 신고가 불필요한 금액 상한선이 현재 2,000달러에서 10,000에서 2만 달러 선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티켓 남발을 막기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뉴욕시는 단속에 앞서 사업체 운영 규정의 홍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체 운영에 적용되는 법규와 각 정부기관의 규정 검사 기준 등을 소기업 운영자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을 강화하도록 하는 조례안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될 조례 가운데는 행정법원 등을 통해 기각되는 티켓 사례를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발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이 조례는 과도한 티켓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벌금 수익 증대 목적으로 실시되던 단속 관행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소비자 보호국의 자체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위반 사항을 분석한 뒤 해당 사안에 대한 티켓 발부율을 줄이도록 한 조례안도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 사업자에 대한 단속이나 현장 검사에 필요한 의사소통 원칙 마련을 요구하는 조례안도 시행됩니다. 이외에도 소기업 서비스국이 소기업 권익보호실을 개설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과 시장실 산하 운영국이 소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폰용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기관이나 분야별로 다양한 자원봉사를 검색하고 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스마트폰으로 뉴욕시의 다양한 자원봉사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앱을 런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런칭된 아이폰용 NYC 서비스 자원봉사 앱은 개인 계정을 만들고 자신의 관심 분야나 특기, 자원봉사가 가능한 날짜를 입력시키면 조건과 가장 맞는 자원봉사 활동을 알려줍니다. 사용자는 앱을 통해 곧바로 해당 자원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기관이나 분야별로 자원봉사 검색이 가능하고 검색 도중 관심이 가는 자원봉사 활동을 즐겨찾기로 등록시키거나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5개 보로에는 수백 개의 자원봉사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자원봉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앱을 통해 보다 많은 뉴욕 시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버스의 운전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승객이 촬영한 이 동영상에서 운전사는 뉴저지 턴파이크에 진입한 후 무려 10초 이상 그것도 양손으로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 지난 27일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저가 버스 포커스 트래블에 탑승했던 한 승객은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버스의 운전자는 버스가 뉴저지 턴파이크에 진입했을 때 한동안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영상에서 운전자는 핸들 중간에 휴대폰을 놓고 양손으로 잡은 뒤 10초 이상 휴대폰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다행히 버스는 아무런 사고 없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본 버스 회사의 대표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해당 운전사를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커스 트래블 버스는 뉴욕에서 필라델피아까지의 편도 요금이 $10에서 $12 정도인 저가 버스로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등 5개 지역에서 지난 2년간 3만 6천 편을 운행했습니다. 뉴저지의 대표적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팍에서 1년간 각종 범죄율이 11% 늘었습니다. 하지만 교통 위반 범칙금 발부는 많이 줄었는데요. 반면 포트리는 범죄율도 크게 늘고 교통 위반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 기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팍의 형사법 위반 건수는 총 6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629건보다 약 11%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중범죄와 경범죄 모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기타 형사법 위반 건수가 220건에서 336건으로 53% 증가하면서 전체 범죄율을 높였습니다. 주차를 포함한 전체 교통위반 범칙금 발부는 2만 3,014건으로 전년도에 2만 6,775건보다 큰 폭으로 줄었고 주차 단속도 약 3% 줄었습니다. 반면 포트리의 경우는 같은 기간 범죄율이 8,780건에서 9,473건으로 교통위반 역시 36,347건에서 43,104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중범으로 기소된 용의자도 834명으로 전년도에 649명보다 29% 늘어났고 교통위반은 22,207명으로 전년도에 15,658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주차 위반 차량 역시 22,642대로 약 11% 늘어났습니다. 한편 레오니아에서는 범죄 발생과 교통 단속이 모두 증가했고 리츠필드와 잉그로드 클립스는 범죄와 교통 위반 모두 감소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 의회가 총기관리 규제 조례안을 의회 안건으로 꺼냈습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총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3명 중 1명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발표된 총기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총기 소유자는 미 전국에서 1억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55세 이상 백인 기혼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한 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는 3만여 건, 10,000명 이상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총기 규제가 적을수록 총기 사고는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총기 사고에 대해 총기 규제론자들은 총기에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왔습니다.
LA시에서는 오늘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총기 관리 규제 법안을 의회 안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폴 크레코리안 LA 2지구 시의원이 제시한 안건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는 총기는 반드시 금고에 넣어 잠금 상태로 보관하고 또 방아쇠 잠금 장치인 트리거 락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또 총기와 함께 대형 탄창을 소지하는 것도 법으로 규제됩니다. 한편 오늘 제시된 안건은 다음 달 28일 시의회에서 다시 논의되는데 경찰 노조가 은퇴 경찰은 총기 관리 규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조례안 통과 여부에 변수로 작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2015년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바뀌는 법안들이 있는데요. 김지은 기자가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근로자들의 유급병가 의무화가 7월부터 시작됩니다. 유급병가 대상은 근무한 지 3개월이 지난 풀타임과 파트타임, 인턴 직원 등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입니다.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의 유급병가를 축적할 수 있으며 1년에 최대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시행으로 그동안 유급병가를 내지 못했던 캘리포니아 노동인구의 40%인 6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급병가 의무화는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유급병가를 사용한다고 고용주에게 통보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대체 근무자를 확보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유급병가를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한 명당 최대 $4,0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에 따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급병가를 낸 직원과 대체 인력에 대한 지불까지 돈이 2배로 들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유급병가제가 전국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미국 내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가를 수 있는 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스마트폰은 킬 스위치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시켜야 합니다. 킬 스위치는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원격으로 자료를 백업하거나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통신사들은 킬 스위치 소프트웨어가 해킹되면 휴대전화를 갑자기 먹통으로 만드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기능 도입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하반기부터 실행 예정이었던 주 전역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 법안은 내년 주민투표 상정이 확정돼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발을 꽁꽁 동여매서 발이 크지 못하게 했던 중국의 풍습, 바로 전족인데요. 금지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한 사진작가가 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중국의 한 시골 마을. 연신 미소를 띠고 있는 백발의 할머니는 여느 시골 할머니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뒤꿈치만 이용해 잔걸음을 걷는 모습이 어딘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할머니의 맨발 사진. 할머니는 중국 최악의 악습이라 불렸던 이른바 전족의 상처를 가진 마지막 생존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한 영국인 사진작가는 이렇게 전족의 역사 끄트머리에 살아온 중국 여성 50여 명의 기록 사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That I was trying to celebrate their lives and show people what they actually had gone through and what their lives were. 엄지를 제외한 발가락 4개가 모두 꺾인 채 발바닥에 붙어버린 할머니. 다른 할머니의 발등은 위로 치솟아 하이힐을 신는 것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발가락이 모두 뭉그러져 아예 형태가 없어진 발도 있습니다. 이런 전족은 10세기 송나라 때부터 무려 1000년간 미녀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전족을 한 여성은 순종적이란 이유로 1등 신부감으로 손꼽히면서 전족이 부유한 집안의 남성과 결혼하는 출세의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In the case of the women I have been documenting, to a family that had more land or more sheep, that you had to have your foot bound.
당시 가장 이상적인 발의 길이는 7cm. 작은 발을 만들기 위해 부모는 서너 살짜리 딸의 발가락을 꺾어 천으로 꽁꽁 동여맸습니다. 뼈가 뒤틀리고 살점이 썩어 문드러지기를 수차례. 발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삼각형 형태로 굳어버렸습니다. It's pain and inconvenience. I took off my bandage after many others did. It looks ugly with the bandage. Times have changed. It looks prettier without the binding. 봉건 시대에 잘못된 여성관이 낳은 전족. 천년간 지속된 악습은 1911년 금지됐지만 그 뒤로도 30년 이상 암암리에 행해졌습니다. 이렇게 남겨진 할머니들의 슬픈 발은 한 사진작가의 카메라에 담겨 지금을 사는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메릴랜드 의대와 리 제너론 대학의 공동 연구진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를 치료하는 항체를 발견했습니다. 공동 연구진은 지난 29일 국립과학원회보에 REGN3051과 REGN3048 항체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유전자 일부를 인간과 유사하게 조작한 실험용 생쥐를 메르스에 감염시키고 이들 항체를 투여하자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지난 29일 뉴저지 웨스트 뉴욕에서 IS 조직원들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23살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이 남성이 자신이 IS의 추종자이며 폭탄 테러를 계획하고 있는 무리를 돕고 있다는 내용의 대화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이달 초와 중순경에는 뉴저지 포트리와 뉴욕 퀸즈에서도 IS 가입을 시도하던 20대 청년 2명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뉴욕 경찰은 2일 오후부터 5일까지 뉴욕시 전역의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맨하탄과 퀸즈 플러싱 지역의 한인 유흥업소 일대에는 평소보다 많은 경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에 있는 수족관에 초대형 상어 전시관이 신축됩니다. 코니아일랜드 보드워크에 있는 뉴욕 아쿠아리움은 상어 45마리를 수용하는 오션 원더스 샤크를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층 건물에 5만 7천 스퀘어피트의 규모로 지어질 이 수족관은 예산만 1억 5,7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이 상어 전시관은 201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가끔 구름만 끼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